캠프 부동산 재테크학원. 일상생활에서도 경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전세권을 설정한다. 임차권,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다. 이 둘 중에 어떤 게 좋을지 늘 고민하죠. 여기에 대해서 차이를 보겠습니다. 만약에 임대인 갑의 단독주택에 감정가 2억입니다. 편하게 하자고 토지 1억, 건물 1억으로 감정가 2억이라는 건물에 임차인 A는 1억의 전세권을 설정하고요. 이번 임차인 B는 전입 확정일자 동일하게 1억을 설정을 합니다. 이 건물이 바로 또 경매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 결과는? A와 B의 배당 금액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회 유찰이 됨으로 해서 30%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서울은 30%, 부산 같은 경우는 20%,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서울 기준에서 30%가 떨어졌다고 칩시다. 2억에 대해서 30%니까 1억 4천만 원. 최저가로 낙찰이 되었을 때 A와 B의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임차인 A는 배당금 7천만 원을 받고 임차인 B는 배당금 1억을 다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전세권은 바로 건물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 건물 1억에 대해서만 1억에 대한 30% 자감된 금액 7천만 원에 대해서만 배당이 나오는 거죠. 전세권은 바로 건물에 대해서만 나온다. 거기에 반해서 임차인 B는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했죠. 배당금 1억에 대해서 전체 금액이 나오는 거죠. 전세권은 건물에만 미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주택 같은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전체에 전세권을 설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더욱 안전하고 강력한 방법은 바로 우리 임차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차이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봐야 될 게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이 뭐냐면 말 그대로 쉽게 말해서 계약 시점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입국 다물고 계약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차 기간이 통상 2년으로 보죠. 당사자 협의에 따라서 1년도 가능하지만 임차인은 1년을 계약했다 하더라도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임대인은 2년을 계약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묵시적 갱신은 언제 기준으로 보느냐? 집주인은 만료 6개월 전에서 1개월까지 통보를 하는 게 맞고요. 세입자는 만료 1개월 전까지 통보를 해야 계약 해지가 됩니다. 이걸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바로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거죠. 이때는 임차인이 훨씬 유리한 고지에 선점을 하는 거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기존 계약 내용으로 2년간 더 살아도 되고 내가 나간다고 통보를 하면 석 달 후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돈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임대인한테는 유리한 게 하나도 없죠. 전세권은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즉 주임법이라고 그러죠. 이 주임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의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도 묵시적 갱신과 똑같이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다만 민법 312조에 전세권의 존속기한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구절이 있죠. 이 구절에 의해서 임대인이 계약 통보 후에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을 소멸한다 이 말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했을 때는 6개월 후에 임대인이 나가려면 나가야 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는 2년간 더 살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두 가지 효과의 차이점은 경매 낙찰 시에 나타나는데요. 전세권만 설정한다면 낙찰 금액 중에 건물 부분에서만 배당이 나오는 것이고 임차권은 건물과 토지 모두에서 배당이 된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 시에는 전세권은 민법 적용을 해서 통보 6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되고 임차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서 2년 동안 계약 연장이 되거나 통보 후에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가 된다. 오늘 여기까지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